진정한 학문은 마음을 바로 세우고 몸소 실천하여 세상과 마주하는 데서 빛이 난다. 퇴계 이황이 전해준 이 메시지는 한 번 듣고 지나가기보다 곱씹을수록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고민과 갈등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고 이웃과 지혜를 나누는 일은 어쩌면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 어려운 과제입니다. 오늘은 이 뜻깊은 가르침을 통하여 과거 조선시대의 유교적 삶과 사회 분위기를 살펴보고 현대적 관점에서 어떻게 재해석하며 실제 감동적인 사례들과 함께 우리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퇴계 이황이 태어난 시대와 그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정신적 지표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퇴계 이황은 조선 중기인 16세기에 태어나 학자로서, 정치가로서, 또한 제자를 길러내는 스승으로서 크나큰 족적을 남긴 인물입니다. 조선 중기라고 하면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혼란이 교차하던 시기였습니다. 살인파가 본격적으로 세력을 얻기 시작하면서 동인과 서인으로 파가 나뉘기도 했고 붕당 정치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성리학은 조선 사회의 중심적인 학문 체계였으며 유교적 가르침이 국가 운영과 백성의 삶에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이황은 어려서부터 학문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는 본래 타고난 자질이 좋았다고 전해지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공부에 대한 열정입니다. 밤을 지새워 글을 읽고 토론하며 앞선 학자들의 저술을 깊이 연구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나름의 학문적 전통이 있었고 어린 시절부터 글 공부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만으로 이황이 위대한 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가르침에 만족하지 않고 궁극의 이치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공부, 곧 성찰의 중요성을 크게 여기며 지식이 단순히 머릿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몸짓으로 이어져야 비로소 참된 의미가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체득한 이 같은 학문의 태도는 그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을 맡았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관직 생활을 하며 그는 여러 차례 사직과 복직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원칙과 양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미련 없이 관직을 내려놓았고 다시 백성을 위하는 일이라 여겨지면 또다시 고위직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결코 안정된 삶이라 할 수 없었지만 자기 신념을 지키기 위해 흔들림 없는 자세를 택했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감이 되었습니다. 당시 조선은 왕권과 사대부들의 세력 다툼이 치열하던 시대였습니다. 유능한 학자들은 정계의 진출의 개혁을 주장하기도 하고 반대 진영에 밀려 파직되기도 했습니다. 이황도 그 소용돌이 한가운데 있었고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은 결과로 여러 번 시련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사서오경에 담긴 유학 사상을 시대 상황에 맞춰 재정립하고 후대에 전해질 학문적 토대를 닦는 일에 매진했습니다. 사회를 구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려면 올바른 마음가짐이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그의 지론은 그 시기에 흔들림 없이 유지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황은 나아가 후학들을 교육하는 데에 큰 뜻을 두었습니다. 그의 문화에는 수많은 제자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은 스승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 기울였습니다. 단순히 지식 전달에만 그치지 않고 인격을 갈고 닦는데 주력한 교육 방식은 지금까지도 퇴계학파라는 이름으로 이어집니다. 당대의 정치적 혼란과 사상적 대립 가운데서도 이황은 인간다움과 도덕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습니다. 성리학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토대로 마음을 다스리고 나아가 행동을 함으로써 이상적인 인격을 갖추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는 자연 속에서 수양을 즐겼습니다. 이황이 머문 곳에는 언제나 조촐한 풍경과 함께 공부의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자택 주변에 흐르는 계곡 소리를 들으며 글을 읽고 자연을 벗삼아 마음을 닦는 데 힘썼습니다. 당대의 문화는 유교적 예법과 의례가 강력히 자리 잡고 있었으나 동시에 불교적 풍습이나 도교적 관념도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런 복잡다단한 문화적 공존 속에서 이황은 본질을 추구하려 했습니다. 입신양명만을 위한 학문이 아니라 진정한 수양과 도덕적 완성을 위한 학문을 강조했습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단순히 학문적 높이뿐 아니라
삶의 지향점으로서 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는 이황의 사상이 크게 퍼지면서 유학적 규범이 더욱 세밀화되고 정교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여러 지역에서 서원을 세워 스승의 학문을 이어갔고 사회 질서와 도덕 교육에 이바지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선은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같은 큰 전란을 겪게 되었고 사람들은 혼란 속에서도 마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이황의 글과 가르침을 다시금 찾았습니다.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인문 정신의 근본으로 퇴계 이황의 사상은 자리해 왔습니다. 그 역사가 벌써 수백 년을 지나 우리 현재에 이르렀지만 현대 사회에서도 그 의미가 새롭게 부각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황이 살았던 시대의 사회와 정치, 문화적 맥락을 토대로 현대적 해석을 통해 그의 말을 다시 생각해보려 합니다. 현대 사회는 빠른 기술 발전과 다양한 가치관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돈과 명예가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고 빠른 속도와 경쟁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때로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볼 틈 없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 속에서 퇴계가 말한 마음을 바로 세우고 실천하는 학문 정신은 여전히 절실해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매체와 인터넷 등을 통해 방대한 정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식과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누구나 원하는 지식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가짜 정보나 근거 없는 소문 또한 수없이 퍼져나가는 환경에서 진정 우리에게 유익하고 뜻깊은 지식이란 무엇이며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갈 것인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이는 퇴계가 말한 지식의 본질, 곧 수양과 실천의 합일에 대한 질문으로도 이어집니다. 현대 사회의 첫 번째 이슈로는 개인주의와 공동체 정신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아 실현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시대이지만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지적도 자주 나옵니다. 개인적 성취만 좇다가 서로의 성장과 보살핌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럴 때 퇴계의 가르침은 무조건 나를 내려놓으라는 말이 아니라 나를 살피되 내 주변 사람들에게서도 지혜를 구하고 함께 성장하자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마음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쌓아가는 학문이 결국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공동체적 동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슈로는 경쟁과 소유의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직장에서는 무한 경쟁이 벌어집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그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면 낙오자로 치부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들은 마음의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각박한 현실에 무뎌져 버리고 자연스럽게 지친 몸과 마음을 보듬어줄 쉼을 찾지 못해 방황하기도 합니다. 퇴계의 학문은 바로 이런 때에 더욱 빛을 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성찰을 통해 근본을 지키고 동시에 현실을 개선해 나가는 힘을 기르라는 그의 권유는 속도전 속에서 길을 잃은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지표가 됩니다. 세 번째 이슈로는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생각이 나뉘고 나와 다른 쪽을 적으로 돌리는 양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관점만을 절대적 진리로 여겨 타협을 거부하고 극단적인 갈등이 번져버리기도 합니다. 퇴계 이황이 이야기한 도덕적 성찰은 바로 이런 갈등 상황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는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내 마음을 바로 세우고 상대 역시 한 인격체로서 존중한다면 대립은 있어도 적대감이나 증오는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마음을 가다듬어 올바른 태도로 대화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는 자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현대적 해석으로 살펴볼 때 퇴계의 지혜는 빠르게 움직이는 세상 속에서도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실제로 감동을 주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를 지키며 주변인을 살뜰히 돌본 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가정 형편이 좋지 않아 일찍부터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집에서 학비를 보태줄 여유도 없었고 스스로 생계를 해결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크게 몸이 아파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학업조차 포기해야 하나 고민할 정도로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중에 우연히
퇴계의 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책에 담긴 문장은 결국 마음가짐을 놓지 않고 기회를 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라는 메시지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스스로 어둡고 비관적인 생각에서 벗어나 작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해나갔습니다. 상태가 조금 나아지면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고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재정 문제를 조금씩 해결했고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힘들 때마다 퇴계의 글고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지만 마음을 지키고 실천을 이어가면 언젠가 길이 열린다는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렇게 몇 해를 보내고 나서 그는 새로운 직장에 들어가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주변에는 비슷한 처지의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는 자신이 겪은 어려움을 바탕으로 그들을 응원해주고 가능한 한 도움이 되려고 애썼습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고 현실을 개선해가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자기만 살아남는 데 그치지 않고 함께 성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오랫동안 가족과 갈등을 겪던 어느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가장은 젊은 시절부터 오로지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지만 어쩐지 자녀들과 점점 소통이 어려워졌습니다. 자신은 분명히 가족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나 자녀들은 아버지와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고 느꼈습니다. 어느 날 자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우리에겐 들리지 않는다. 그 말에 충격을 받은 가장은 스스로를 돌이켜보았습니다. 그리고 퇴계가 강조한 마음 수양과 실천의 가르침을 접했습니다. 자신이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일보다 먼저 가족과 소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새롭게 세워야 한다고 깨달았습니다. 그 후 그는 바쁜 시간을 쪼개서라도 자녀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아내에게도 무심코 지나쳤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족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자녀들은 예전보다 솔직하게 고민을 털어놓았고 아내는 대화를 통해 서로의 감정을 이해하면서 부부관계가 한층 돈독해졌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나 마음이 다르니 자연스레 대화의 무게와 서로를 바라보는 태도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직장에서 동료를 잃고 큰 충격에 빠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함께 일하던 동료가 세상을 떠났고 남아있는 팀원들은 무거운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무엇을 해도 의욕이 생기지 않고 회사에 출근하는 것마저 힘겨워졌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무력감을 자책하며 스스로가 한없이 부족해 보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도 퇴계의 글을 읽게 되었고 거기에 담긴 구절들 속에서 위로와 함께 작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란 것은 본인의 노력이 닿는 영역이라 생각하라는 대목이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는 그날부터 매일 아침 떠나간 동료를 떠올리며 하루를 충실히 살아보리라 다짐했습니다. 슬픔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마음으로 동료들과 힘을 모아 직장에서 고인의 빈자리를 채워가려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보듬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누면서 한 걸음씩 회복해 나갔습니다. 회사 전체의 분위기 또한 그가 보여준 진심 어린 노력에 공감하면서 더 끈끈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감동적인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퇴계가 강조한 마음 수양과 실천이 인생의 여러 위기와 갈등 앞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역사적 배경과 현대적 해석을 두루 살펴보고 감동적인 사례까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5가지 시나리오로 살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기 전까지 마음을 다잡는 습관을 기르는 방법입니다.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의 목표를 하나 정하고 작더라도 성실히 실천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운전을 하고 출근할 때에는 여유를 두고 나서 서로에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겠다. 점심시간을 이용해 책 한 장이라도 깊이 있게 읽겠다 등의 실천 목표를 설정해두고 꾸준히 시도해봅니다. 마음을 바로 세우는 작은 실천은 습관이 될수록 더 큰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주기적으로 대화 시간을 갖는 시나리오입니다.
때로는 사소한 일상 이야기도 제대로 나누지 못하고 각자 바쁜 일정에 파묻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말 저녁 식사 후에 각자의 고민이나 감사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정해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점차 서로의 마음을 열고 작은 감사나 응원의 말이 오갈 때 그것이 곧 마음을 세우고 실천하는 통로가 됩니다. 세 번째로, 직장에서 혹은 학업 현장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활용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매일 일이 몰려들어 여유를 잃기 쉽지만 하루 중 잠깐이라도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만듭니다. 내가 오늘 짜증을 냈던 순간은 언제인지, 왜 그런 감정이 생겼는지, 그때 어떻게 대응하면 좋았을지를 고민해 봅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겨보는 습관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초심을 떠올릴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적인 취미 활동이나 봉사 활동을 통해 자신을 다듬고 세상과 연결되는 시나리오입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취미를 시작해보거나 봉사단체에 가서 작은 일부터 돕는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안에 새로운 면을 발견하고 인간관계의 폭도 넓힙니다. 퇴계가 자연과 벗다며 마음을 다스렸던 것처럼 나만의 장을 찾아 스스로를 재정비하는 순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먼 미래가 아닌 가까운 내일의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시나리오입니다. 과거의 퇴계가 자신의 신념을 관직 생활에 반영하려 애썼던 것처럼 우리도 당장 내일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적어놓고 하나씩 지켜가려 애쓸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 비전과 연결되어 결국 내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5가지 시나리오를 통해 우리는 퇴계의 명언을 일상 속에서 작은 습관부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시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기 위해 5가지 질문과 3가지 과제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나 자신이 정말로 소중히 여기는 가치는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최근에 놓치고 있던 감사나 배려의 순간은 언제였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혹시 마음이 바쁘다는 이유로 소중한 인연을 그냥 흘려보내진 않았는지 되짚어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내가 힘들 때 가장 먼저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인지, 취미인지, 혹은 종교적 신념인지 그 대상을 통해 어떻게 다시금 마음을 다잡는지 생각해봅니다. 네 번째 질문은 내 안에 아직 발견하지 못한 가능성은 무엇일지 자유롭게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퇴계가 말한 학문과 실천은 끝이 없다는 사실을 떠올리면서 지금도 내 안에 잠재된 재능이나 선한 의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5번째 질문은 나와 가치관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회적 갈등이 일상 속에서도 생기는 시점에서 과연 나는 대립보다는 이해에 가까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지 자문해봅니다. 이어서 3가지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오늘 하루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작은 선행을 한 가지라도 실천하고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주었고 나 스스로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적어두면서 마음의 변화가 어떤지 체감해봅니다. 두 번째 과제는 스스로에게 바라는 점을 직접 편지로 써보는 것입니다.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싶은지를 글로 풀어쓰고 나중에 다시 꺼내 읽어봅니다. 세 번째 과제는 여러 가지 지식을 접하되 그 중에서 가장 나를 움직이게 한 가지 내용을 골라 실제 행동으로 옮겨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쓴 글 속문장을 인상 깊게 읽었다면 그 글이 건네는 메시지를 오늘 혹은 이번 주에 어떻게 실천할지 구체적으로 계획해보는 식입니다. 이렇게 질문과 과제를 통해 각자에게 맞는 방식으로 퇴계의 지혜를 더욱 깊게 체득해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은 조선 중기의 혼란 속에서도 꿋꿋이 자신만의 길을 지켜낸 퇴계 이황의 가르침이 어떻게 우리의 현재와 이어지고 또 앞으로의 미래에도 방향등이 되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사적 배경 속에서 그의 인생과 사상을 살펴보면 그 깊이가 만만치 않고 현대적 해석을 거치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도 변치 않는 가치를 실감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감동적인 사례들을 통해 그 가르침이 추상적인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삶을 변화시키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나아가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시나리오와 참여, 질문, 과제를 통해 여러분도 이 지혜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 영상의 내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혜택은 내가 가진 잠재력과 마음의 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된다는 점입니다. 퇴계의 가르침은 인생 전반에 두루 적용 가능한 기준을 제시해주며 우리 내면에 깃든 선한 의지와 진정성을 되살리는 발판이 될 것입니다. 꾸준히 정성과 관심을 기울이면 결국 주변과 함께 성장하고 소중한 가치를 나누며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